안녕하세요. 입으로 터지는 영어 정쌤입니다. 언어가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되게 재밌는 접근이죠. 여기에 대한 연구는 언어학자들 사이에서 정말 활발하게 진행이 되어 왔는데요. 저도 항상 관심이 있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비슷한 실험을 해봤습니다. 오늘 진짜 재밌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끝까지 같이 해주세요.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한국어는 전체적인 상황 중심의 언어, 맥락 중심의 언어, 영어는 구체적 사람, 사물, 사건 중심의 언어. 요걸 증명하기 위해서 한 언어학자가 실험을 했습니다. 여기 그림 보이시죠? 이 그림을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이랑 일본어, 그러니까 일본어는 한국어랑 가장 비슷한 어족의 언어이기 때문에 일본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한 문장으로 묘사를 해보라고 했어요. 저 요 실험을 제가 똑같이 했거든요. 정말 샘플군이 몇 명 되지 않아서 무슨 효력이 있는 연구 발표는 아니지만 정말 그렇네. 재밌더라고요. 그림을 보면서 뭐가 보였냐, 이게 중점이 아니고요. 그걸 어떻게 문장으로, 언어적으로 묘사를 하느냐,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볼게요. 높은 빌딩들 앞에 신호등과 스탑 사인이 있다. 빌딩 숲속에 스탑 사인 하나가 있다. 복잡한 도시에 스탑 사인 하나가 보인다. 이 문장들이 바로 한국어가 모국어인 분들의 대답이거든요. 그리고 영어가 모국어인 사람들의 문장은 A stop sign says to stop. The picture shows a stop sign in a bright city. A stop sign in a city says to stop. 이 문장들은 바로 영어가 모국어인 사람들의 대답이었습니다. 자, 차이가 보이시나요? 한국어 문장은 전체적으로 그림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높은 빌딩들 안에서 스탑 사인이 보인다라는 식이었고요. 반면 영어 문장을 보면 스탑 사인에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죠. 전체적인 그림보다는 하나의 디테일을 꽉 잡아가지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국어를 쓰는 사람들은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요.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들은 디테일, 세부를 중심으로 본다는 차이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데 반영할 수 있을까? 나름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국어는 전체적인 그림을 보는 언어잖아요. 그걸 묘사하기 위해서 서술어가 발달할 수밖에 없고요. 시야가 넓습니다. 전체적인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인간을 전면적으로 내세우지 않아요. 반면 영어는 구체적인 포인트에서 시작해서 그게 확장이 되어 나가는 언어거든요. 구체적이라 함은 서술어보다는 명사가 발달이 되어 있다는 뜻이고요. 당연히 명사가 지칭할 수 있는 사람과 사물이 발달한 언어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네 신발 예쁘다. 이걸 영어로 표현할 때 전체적으로 네 신발 예쁘다 이런 서술적 구조가 아니라 나는 너의 신발이 좋아 라고 굉장히 구체화되게 표현이 된다는 거죠. I like your shoes. 이런 식으로요. 이 사실을 영어를 배우는 우리의 입장에 한번 그대로 대입을 해볼게요. 명사를 잘 사용하자. 이건 지난 영상에서도 많이 다뤘었죠. 여기 카드 클릭하셔가지고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사물 주어를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노력하자. 이것도 이미 영상으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내용. 전체적으로 보는 한국어와는 다르게 구체적인 것을 찝는 영어입니다. 문장을 만들 때 그걸 보는 우리의 관점이 달라져야 돼요. 무슨 소리냐면 좁은 거에서 시작해서 확장을 해나가야 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전체적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좁은 시야에서 확장되는 관점. 주소를 쓸 때도 우리는 서울시 강남구 무슨 동 거리번호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자, 보이시나요? 큰 거에서 시작해서 작은 쪽으로 이렇게 내려갔어요. 하지만 영어는 관점을 바꿔주셔야 돼요.
작은 거에서 시작해서 포인트가 먼저 잡히고 그리고 주변 것들로 확장해 갑니다. 하우스 번호 먼저 나오고요. 556 거리 이름 나오고요. Ashley Walker Drive 그것보다 조금 더 큰 단위 county 나오고요. Suwannee 그리고 state, Georgia 그리고 가장 나중에 가장 큰 범위 USA 이렇게 되는 거죠. I live in A1302 Lotte Apartment, 성북구, Seoul, South Korea. 자, 나를 소개할 때도 볼게요. 나는 서울에 있는 무슨 고등학교 몇 학년 몇 반 누구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 관점의 이동이 보이시나요? 서울에 있는 큰 거부터 시작해서 쭉 와서 내 이름 가장 작은 단위로 왔거든요. 바꿔줍니다. 나는 누구야? 나는 크리스 킴이야. 그리고 나머지 확장돼 가는 거예요. 가장 세분화된 존재가 먼저 나오고요. 크리스 킴 나오고요. 단 in Miss Julie's class 어느 학교냐면요. in GSMST 학교 이름 나오고 이 학교는요. 그리고 state in Georgia 마지막에 in the USA. I am Chris Kim in Miss Julie's class at GSMST High School, Georgia, USA. I am John Park from the Purchasing Department of Hyundai Incorporated in Busan, South Korea. 한 편 더 해볼게요. 실생활에서는 이렇게 뭐 복잡하게 말하지 않고 끊어 말하겠지만 우리가 그 감각을 연습하니까 좀 길게 표현해봤습니다. 위층 안방에 있는 서랍장 두 번째 서랍 안에 있는 안경 좀 가져다줘. 이거 가져다줘. 이거 먼저 나오고요. Bring me. 그리고 우리말을 먼저 보면 위층 안방에 있는 서랍장 서랍 쭉 작아지고 있죠. 거기에 있는 안경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영어는 작은 것부터 디테일부터 확장돼 가든 안경 the glasses 그 안경을 기준으로 시야가 이렇게 퍼져 나가는 거예요. From the second drawer 그 drawer는 어디죠? Of the chest 그 chest 어디에 있죠? In the master bedroom 그 master bedroom 어디에 있죠? Upstairs. Please bring me the glasses from the second drawer of the chest in the master bedroom upstairs. Please bring me the glasses from the second drawer of the chest in the master bedroom upstairs. Bring me the glasses from the second drawer of the chest in the master bedroom upstairs. Bring me the glasses from the second drawer of the chest in the master bedroom upstairs. 자, 이 감각 작은 거에서 시작해서 확장해 나가는 감각 요거 연습하는 입으로 터져 나오는 문장 만들기 들어가겠습니다. 저기 수완이 시청 무대에서 춤추고 있는 그룹 중에 맨 오른쪽에 있는 남자애 좀 봐봐. Look at 나왔거든요. 자, 쭉 긴데요. 뭐가 나와야 되죠? 그죠? 가장 작은 the boy. Look at the boy. 그 애를 봐봐. 얘는요. 어떤 애냐면 맨 오른쪽에 있는 on the far right. 맨 오른쪽에 있는데요. 어디 맨 오른쪽이냐면 In the the group. group 이렇게 확장되고 있나요? 그 그룹은 뭐 하는 애들이냐면 dancing 춤추고 있는 애고요. 어디에서요? On the stage. 그 스테이지는 어디에 있죠? At Suwannee City Hall. Look at the boy on the far right and the group dancing at Suwannee City Hall. Look at the boy on the far right and the group dancing at Suwannee City Hall. 교실 뒤 맨 왼쪽에 있는 책상이 부서졌어요. 가장 작은 단위를 먼저 갖고 올게요. 그 책상, the desk. 그 책상은 어디 있냐면요. 한 번만 확장을 해보겠습니다. At the far left. 저쪽 맨 왼쪽. 그 왼쪽은 뭐의 왼쪽이냐면 of the classroom. 그리고 부서졌어요. is broken. The desk at the far left of the classroom is broken. The desk at the far left of the classroom is broken. The desk at the far left of the classroom is broken. 정부에서 FDA 승인받은 코로나 치료제 10,000개씩을 약국마다 배부했습니다. 자, 주어 정부가요. The government 배부했습니다. distributed 그리고 쭉 FDA 승인받은 코로나 치료제 10,000개씩 이러면 우리말과 거꾸로 가는 거예요. 10,000개 10,000
그리고 FDA 승인받은. 요건 우리가 과거분사 하면서 진짜 많이 연습했거든요. 다시 한번 카드 클릭하셔갖고 복습 한번 해보세요. FDA 승인받은, FDA approved. 그 다음에 코로나 치료제, Corona treatments. 그리고 정말 떨거지, The government distributed 10,000 FDA approved corona treatments to each pharmacy. The government distributed 10,000 FDA approved corona treatments to each pharmacy. The government distributed 10,000 FDA approved corona treatments to each pharmacy. 김치를 담으려고 내가 찾고 있던 배추가 다 팔렸대. 그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뭐뭐 했대 라고 말하니까 they said 김치를 담으려고 내가 그렇게 찾고 있던 배추 먼저 와야 되죠. 전부 팔렸으니까 all the cabbages 내가 찾고 있던 I was looking for where 김치 담그려고 EU for 김치 그리고 나머지 팔렸대 were sold out. They said all the cabbages I was looking for kimchi were sold out. They said all the cabbages I was looking for kimchi were sold out. 굉장히 간단한 실험이지만요. 재밌네 하고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영어를 배우는 우리의 입장에서 한번 나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영어식 사고를 할 수 있지? 한번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재밌는 결론들이 도출이 됩니다. 오늘 한 거 이외에도 서술어를 중심으로 전체적인 설명을 하는 한국어는요. 맥락 중심의 언어, 돌려 말하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영어는 콕 집어 말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관사나 정관사들이 발달할 수밖에 없고요. 네 건지 내 건지도 정확해야 되니까. 문장 내에서 동작이냐 상태냐 그 사건이 언제 일어났냐 우리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시제들이 영어에는 발달될 수밖에 없겠죠. 또한 말이 쭉쭉 얼마든지 길어질 수 있는 한국어는 그 수식하는 어구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영어에서 에세이 쓸 때 정말 중요하게 보는 게 있거든요. modifier. 수식 어구를 어디에다 갖다 붙일 것이냐. 그게 어디에 붙었는지에 따라서 문장 자체의 뜻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들의 사고방식을 조금 이해하면서 언어를 보면 그냥 무조건 외워야 했던 방식이 아니라 조금은 이해되는 방식으로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